이 순간을 놓치면 당신은 영원히 그냥 친구로 남을 겁니다. 관계 초기에, 때로는 첫 대화에서, 때로는 처음 몇 주 안에 모든 것을 바꿔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나가면 관계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설렘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느껴지는 반면 어떤 관계는 편안하고 친숙하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관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하고 심지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순간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력이 점진적으로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다가가고 잘 들어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상대방이 결국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타이밍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매력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듣거나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거나 장점을 나열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느낌, 즉 내면의 자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큰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계는 다른 형태로 흘러갑니다. 꼭 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다른 선택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당신이 곁에 있어주는 일종의 관계적 정체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존재감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신만의 추진력, 삶, 기준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감 말입니다. 그런 존재감이 없으면 관계는 상대방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시간표, 상대방의 감정적 여유에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당신은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재조정해서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의 일정에 맞춰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초기에는 일종의 경계를 설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감각적인 경계 말입니다. 이는 밀당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려 애쓰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복잡함보다 상대방의 편안함을 우선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 즉 미지의 것을 없애버립니다. 긴장감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확신과 호기심 사이의 간극입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에도 상대방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범한 대화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대화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 일찍, 너무 쉽게 다가가거나 너무 애써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너무 빨리 맞춰주려다 보면 그 간극이 무너집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완전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의문이 사라지면 매력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를 두거나 냉담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관심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볼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는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날 때는 온전히 집중하되 그들의 시간에 맞춰 자신의 모든 일정을 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끼면 그에 맞춰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룰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지키려 합니다. 이러한 경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특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항상 곁에 있어줄 사람, 언제나 응답하고 언제나 시간을 내주고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도 이해해주고 변덕스러울 때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신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밀감처럼 당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고 굳이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믿음, 당신에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는 믿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혹은 나타나지 않든 당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구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친구로 여겨져서가 아니라 당신을 안전한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상관없는 사람, 이미 당신이 그들을 선택했기에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믿음이 굳어지면 관계를 바꾸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마치 갑자기 까다롭게 굴거나 밀당을 하거나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밀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을 너무 일찍 드러냈을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아직 고민하는 시기,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상대방은 미묘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당신의 말뿐 아니라 당신의 행동, 상대방의 관심에 대한 반응,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그저 그들의 곁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등을 관찰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만의 계획, 친구,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어디에 맞춰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민이 매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위해 모든 일정을 즉시 조정하고 상대방이 문자를 보내자마자 약속을 취소하고 당신의 스케줄이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 조정된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답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간이 있고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조급함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상대방이 당신이 이미 약속이 있는 날에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약속을 취소하는 대신 핑계가 아닌 사실임을 밝히고 다른 시간을 제안합니다. 이는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당신의 삶이 상대방을 위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당신과 함께하려면 어느 정도의 조율과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문자를 보내며 즉각적인 답장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몇 시간 후에 답장합니다. 전략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선택지를 언급하기 시작해도 당신은 침착하게 대화에 참여하고 심지어 호기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거나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는 상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태도를 시험해 보려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휘둘리면 상대방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도 당신을 삶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패턴이 형성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실수를 자연스럽게 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더 매력적이거나 더 자신감이 있거나 더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지 않고 상호 투자를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상호적이지 않을 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보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발짝 물러설 뿐입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명확한 이해입니다. 더 많이 다가간다고 해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본 모습에 충실함으로써만 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당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깨달음이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위협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조종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갔고 그들은 당신의 삶에 함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 매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면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상대방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력에는 간극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 상대방이 여전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고 알아가고 이해해야 하는 중이라는 느낌,
당신의 시간, 관심, 감정적 지지까지 모든 것을 먼저 보여주면 그 공백이 사라집니다.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답이 나오면 호기심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 아닌 이유입니다. 친구 관계는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존재하는 한 매력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매력이 존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귀 기울이되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되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설령 편안하더라도 상대방이 호감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떠날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애정을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서로 마음이 맞는지, 호응이 있는지,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처음 만남에 임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저 존재하고 상대방이 당신의 세상에 함께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게 두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중한 정보입니다. 몇 달, 몇 년을 허비해도 소용없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정보죠. 제가 말하는 그런 순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순간이죠. 토요일 약속을 취소하는 대신 그대로 유지하는 것. 항상 기다리는 대신 먼저 대화를 끝내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라면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한쪽 길은 당신을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람, 우선시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다른 한쪽 길은 당신을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언제나 곁에 있어줄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 두 길의 차이는 당신의 말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의 역학이 형성되는 이 순간을 이해한다고 해서 나중에 상황을 바꾸거나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이미 정해지기 전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존재감을 유지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과대 해석하는 걸까? 신호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신호는 미묘하고 간접적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쉽고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